17쪽에 18번, 19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을 풀라고 되어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에 n 플러스 5의 x가 있고 5n이 있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여기 11 인수분해는 되죠? n하고 5로 되고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만족하는 정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n하고 5하고 있는데 n이 더 큰 수일까 5가 더 큰 수일까요? 모르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 5가 더 큰 수라면 두 번째 만약 n이 더 큰 수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작다는 사이값이었죠. 사이값.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요 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x-n에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3개요.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그리는 거야. 5를 포함하고 작거나 같아요. 근데 만족하는 정수가 3개인데 여기에서 보면 5 그리고 4 3 이렇게가 3개잖아. 그럼 하나 더 적는 거야. 2까지.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할 게 거기 문제에서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하긴 했지만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n이 몇과 몇 사이에 오면은 만족하는 정수가 3개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n이라는 값이 당연히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리에 오면 n이라는 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리에 오면 공통 범위에 들어가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3, 4, 5 해서 3개가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건 n을 포함하잖아. n을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n이 2에서 내려와서 색칠이 됐을 때는 아니 3에서 내려와서 색칠됐을 때는 몇 개고? 만약 한솔 2까지 내려가서 색칠했을 때는 몇 개일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2까지 가면 2를 포함해 버리니까 2, 3, 4, 5 해서 4개죠. 네. 그럼 시연아 4개래. 근데 3부터 시작하면 3, 4, 5 해서 3개죠. 그래서 어떠냐? n은 2와 같으면 안 되고 3하고 같으면 된다. 그런데 n이 자연수다. 그러니까 n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자연수니까 사실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이번엔 n이 큽니다. 그러면 5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n이 자연수니까 그냥 5, 6, 7 해가지고 5에서 시작해서 7까지 왔으면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 3개 되겠구나. 그래서 n은 7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돼. n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수는 3하고 7 두 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의 값의 합이니까 10이 되겠죠. 자,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거기 fx식 있잖아요. 네. 그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fx는 누구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대칭 축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선 거기 19번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에서는요. 우선 첫 번째로 볼 건 2차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축이거든. 축. 꼭지점의 x값. 그 꼭지점의 x값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식이 있으면은 절반의 제곱 해서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2kx 절반의 제곱인 k제곱을 더하고 빼고 해서 표준형으로 바꾸겠죠? 자, 이렇게 식이 바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뭐냐? 19번에서 x값을 제한을 했습니다. x값은 0보다 크고 그리고 1보다 작은 x값을 넣었을 때 이 값들을 이 식에다 계속 넣어줘. 0점 얼마들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냐? fx 값이 항상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축 꼭지점의 x값 있잖아요. 이게 과연 0보다 아니면 1보다 더 클까 작을까 이걸 우리가 따져야 돼. 그래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2차 함수에서 대칭축 여기가 x는 k입니다. x는 k. 근데 첫 번째 경우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0, 1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그래프만 보는 겁니다. 물론 0일 때랑 1일 때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0이 딱 됐을 때랑 1이 됐을 때 등호가 없기 때문에 0을 넣었을 때 양수일 필요는 없어. 0보다 큰 수를 넣었을 때부터 양수가 돼야지. 0보다 큰 수를 넣었을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경우 0과 1,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경우 0과 1 이렇게 범위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게 씌워놨어야 되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올까? 아, 그러면 사실 주무실 거요?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아니 우리 177도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자, 첫 번째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K가 만약 0보다 작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면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럼 1보다 크면이죠. 그랬을 때 등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등호는 한쪽에다 넣어야 돼. 이쪽에다 넣든 이쪽에다 넣든 한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 축이 0이나 1과 같아져 버리면 여기서 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쪽에다 넣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 하면 제한된 범위에 있는 여기 수없이 많은 y 값들이 다 0보다 커야 돼. 그럼 우리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일 적은 값, 최소값마저도 0보다 크면 그러면 다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어려운 점이 또 뭐냐 하면 등호가 빠져 있다는 게 어려워. 등호가 빠져 있다는 게. 0인 순간에는 어떠냐? 0보다 클 때는 어떠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여기 봐주세요.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x값이 0일 때,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 0일 때 양수였다고 생각해봐. 0일 때 0이었다고 생각해봐. 0일 때 음수였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0일 때 양수였으면 여기가 현재 0일 때 양수야.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더 큰 양수겠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볼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양수. 그러면 양수 양양양양양 계속 양수란 얘기지. 그러면 0일 때 만약에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만약에 0이라면 0보다 큰 수 넣었을 때는 뭐가 될까?
양수가 되겠지. 근데 0일 때 여기가 음수였어.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수학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음수는 어떠냐면 음수를 지나 0을 지나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음수에서 바로 양수로 올라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 하면 이 식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양수이거나 0이어야 0보다 큰 수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경우처럼 된다면 제일 적은 값은 0 넣었을 때가 제일 적은 값인데 0 넣었을 때는 이 식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 근데 0보다 커질 때부터 만족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0을 넣었을 때 이렇게 이런 경우가 되면 0을 넣었을 때 식에다 0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근데 이때 0을 넣었을 때는 K랑 상관이 없죠. 그럼 그냥 만족하니까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식을 항상 만족시킨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K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볼 때 여기를 보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제일 아래는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값은 우리가 어떠냐? 최소 값으로 같거든요.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최소 값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여기는 분모가 들어가면 안 돼. 최소 값은. 그래서 K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여기가 최소 값이고 최소 값은 당연히 꼭지점의 y 값입니다.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곱하겠죠. 인수분해 하는데 루트로 인수분해 합니다. k 플러스 루트 3 k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사이값 나옵니다. 작다 사이값.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조건과 해의 공통 부분을 찾는데요. 공통을 찾는데 여기서 이제 한쪽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0이 있고 1이 있고 이게 조건이야. 그 다음에 해를 찾았더니 마이너스 루트 3에서부터 1보다 큰 루트 3까지죠. 그러면 공통 범위는 요 하얀색 부분이 공통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도 누구냐? 요 하얀색 자체가 해가 된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성립해요. K는. 첫 번째는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해요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겠지.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어디를 보느냐 하면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 그런데 여기서도 누구 넣었을 때 이번엔 제일 아래에 있어. 1 넣었을 때 제일 아래에 있죠. 그런데 어떠냐? 1 넣었을 때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떠냐? 1보다 작은 수를 넣었을 때 이제 y값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1 넣었을 때 봐봐. 1에서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올라가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처럼 x값이 1일 때를 생각하고 1보다 작아질 때를 생각해. 작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1일 때 될 수 있는 값은 양수, 0, 음수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1일 때에서 1보다 작을 때로 가니까 1일 때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1일 때 양수였으면 1보다 작아질 때도 더 큰 양수 되겠죠. 만족한다는 거야. 1일 때 0이었으면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가 되겠죠. 근데 음수에서 양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는 뭘 보느냐? F1을 보는 거야 이번에. F1. 근데 F1이 0 이상이어야 한다. F1이 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F1이 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 넣으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0 이상. 그럼 이제 넘어가서 K가 2 이하가 나오죠. 그래서 공통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첫 번째는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되고요.
K가 0과 1 사이일 때도 무조건 성립하고요. K가 만약에 1보다 컸다면 이 범위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다 모은다.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이거 혹시 자기가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정상. 한 번에 이해가 된다. 나는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게 축이 움직여.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2차 함수에서는 이 축이 움직이면 축이 이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냐 중간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왔다 갔다 하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등호가 빠져 있으면 이때는 안 되더라도 0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1일 때는 안 되더라도 1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될 수 있으면 그때는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아까처럼 1인 순간 1보다 작아지는 순간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번 다시 풀어보고 이거는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해보고 또 하고 그래. 자, 그 다음에는 연립 2차 부등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은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연립은 연립 방정식이랑 연립 부등식이 차이가 있는데 연립 부등식은 각각 푸는 거야. 각각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범위 찾는 거야. 그냥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범위. 연립 방정식은 문자가 2개 막 3개 있어가지고 문자 없애가면서 푸는 거잖아. 근데 연립 부등식은 그냥 하나씩 풀어서 마지막에 수직선에 공통범위 찾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근해분리라는 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거든. 거기가 조금 어렵고 그 전에 여기 어디까지냐? 거기 181조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다 양끝값, 작다 사이값 아시죠? 돌리는 것 같으니까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는 동안. 여러분께서 1-1의 2번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의 2번. 자, 1-1의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크다 양끝값, 작다 사이값이고 잘 안되면은 인수분해까지 딱 해놓으면 돼. 그 다음에 첫 번째식 절대값 있는 건 작다 사이값인데 기억 안 나면 양변 제곱해서 풀어버려도 됩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1-1에 2번 절대값이 있는 걸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서 집중하고 계십니까? 한서 시연 잠 깨셨습니까? 잠 깨야 돼. 혹시 자기 피곤해서 물 마시고 싶은 사람 그렇습니까? 코 좀 풀고. 코 풀고 와. 물 마시고 싶은 사람, 코 풀고 싶은 사람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싶습니다. 갔다 와. 있잖아. 거기 2번에 2번식 있잖아. 2번 아래 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그거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첫 번째 건 일단 놔둬. 첫 번째 건 내가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인수분해를 하고 크다 양끝값. 우리가 율동 공부를 했거든. 율동. 크다 양끝값, 작다 사이값. 한이 율동? 집에서 연습해봤지? 크다 양끝값, 작다 사이값. 그치? 한비 크다 양끝값, 작다 사이값. 자, 그래서 혹시 푸셨습니까? 첫 번째 절대값은 내가 좀 이따 2가지로 풀어볼게. 절대값 안서요. 절대값은 2가지로 풀고 요식 크다 양끝값, 작다 사이값.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첫 번째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합니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5 0보다 크다. 의미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값을 찾아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서 풀 때는 근이 이게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양 끝값이라는 건 작은 것보다 더 작고 그리고 큰 것보다 더 크다. 이게 해야.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y는을 붙여서 보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존재하는데 x축하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위에 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위에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양 끝값. 그 다음에 작다 만약에 나오면 요 사이값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작다. 요 부등호가 반대였으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도 우리는 작다, 사이값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게 제일 빨라 해보면. 그래서 절대값을 해서 4가 되는 수는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하고 있고 사이에 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절대값이 한 개만 있고 바깥에 숫자가 있을 때 그때는 작다, 사이값, 크다, 양끝값 이걸로 풀어주는 거야. 그래야 제일 빨라. 그 다음에 이제 x를 찾아야 되니까 연산의 역순으로 없애갑니다. 연산의 역순으로 3을 없애기 위해서 빼고 3을 빼고 3을 빼고 3을 빼고 그 다음에 2로 나누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에 2분의 1 해서 이게 첫 번째 답인데 이거 혹시 풀 때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절대값이 있고 숫자가 있으면은요 양쪽을 이렇게 제곱을 해서 풀어도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 제곱을 해서 풀어도. 그럼 봐보면 4x의 제곱 그 다음에 4, 3, 12x 그 다음에 9에다가 6 넘어가면 마 7인가? 그래서 2, 1, 7 맞나? 그럼 2, 7에 14 1, 2는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x-1에 2x 플러스 7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하면 똑같이 우리가 해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최종적으로 연립부등식은 뭐 다른 건 없고 첫 번째 해가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나왔어. 두 번째 해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러면 어떠냐? 둘이 동시에 지나가는 거. 연립부등식이나 연립방정식은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지나가는 곳을 해로 놓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때 동시에 지나간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이렇게 풀면 되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필수예제 2번처럼 문자가 들어갔을 때 이랬을 때는 이제 이걸 찍어야 되거든. 그래서 필수예제 2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 문제 보면 식이 이렇게 각자 쓸게. 첫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몇하고 몇으로 됩니까?
마이너스 2랑 나 3 크다니까 양 끝값 사이값 그렇죠.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크다.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풉니다. 두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4a 이렇게 문자를 포함하는 개수 자리가 문자가 들어가는 2차 부등식을 내는데요. 그러더라도 2차 부등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돼.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도 넣어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보통 되도록 줍니다. x 빼기 a, x 빼기 4. 그러면 작다니까 사이값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야. a랑 4랑 누가 큰 수야? 모르죠. 그럼 여기까지 그냥 놔둬.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해를 그 대신에 우리에게 줍니다. 해. 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수직선에다 적용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래서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수직선. 그 다음에 1번에 식 있었죠? 1번. 여기 1번. 1번 2보다는 작고 2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요걸 이제 그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해 있죠, 해. 해를 그리는 거야. 해는 겹치는 부분이잖아. 해를 그려. 그러면 해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간격은 꼭 유지할 필요는 없어. 적당하게 잘 보일 정도로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공통 부분이 여기가 공통 부분이 돼야 돼.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요걸 그리는 거야. 요걸. 그런데 여기서 잘 봐주세요. 근이 A하고 4잖아. 그러니까 4에서 시작하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4에서 이거 딱 보고 4에서 시작하네. 이게 이제 두 번째야. 근데 두 번째에선 사이값이니까 4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사이가 생길 수도 있고 왼쪽으로 사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통 부분이 빨간색이 되려면 오른쪽으로 생겨야 돼, 왼쪽으로 생겨야 돼. 석현아, 오른쪽으로 생겨야 돼, 왼쪽으로 생겨야 돼? 아, 여봐. 왼쪽에 색칠돼 있는데. 왼쪽에 생겨야 돼. 왼쪽에. 그죠? 왼쪽에. 그래서 왼쪽에 생기려면 어떠냐? 요놈이 이렇게 가야 돼. 가다가 여기 어디서 딱 떨어지면 공통 부분 빨간색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가다 눈치 없이 더 가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빨간색만 공통이 될까? 여기 공통이 추가로 더 생길까? 더 생기죠. 더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 자리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가 누구냐? A의 자리죠. A. 그러면 A는 어때야 되느냐? 몇과 몇 사이로 떨어지면 제일 좋겠어? 2와 3 사이로 떨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2하고 3 사이로 떨어지면 된다. 여기서 보면 A가 이렇게 2보다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여기가 추가로 더 생겨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걸 감안하면서 자기가 A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수직선을 보면서.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았으면 뭘 하느냐? 이곳에 등호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등호를 넣는다는 건 뭐냐? 지금 여기서 이 식의 해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온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건 확실해. 그러면 여기에 A에다가 내가 여기다 등호를 넣는다는 건 A 자리에다 숫자 3을 적어보는 거야. 숫자 3을. 그러면 A 자리에다 숫자 3을 적으면 요게 3에 이렇게 샥 내려와서 색칠이 되겠죠. 그랬을 때 공통 범위가 여기에서 3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가 3까지 적더라도 공통 범위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를 넣어도 돼.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여기에다 등호를 넣을지는 이 자리에다 2를 적어도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2. 그러면 2를 적는다는 건 이 그림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딱 색칠되는 거거든. 그런데 공통범위는 둘이 같이 포함을 해야 돼. 하나가 포함을 안 하면 공통범위가 되질 않아. 이미 2는 첫 번째 식에서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포함을 하더라도 공통범위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2에 등호를 넣어도 공통범위가 추가로 생기지 않아. 그래서 양쪽 다 등호가 들어가야 돼 라고 마지막 판단을 해줘요. 좀 쉬었다 해야 돼.